네,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의 신희철입니다. 저는 에코 강의 준비했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에코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6개월 내에 에코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있으신 선생님들 손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이 원하는 강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론들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핸즈온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강의인데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남 임상 초음파 핸즈온 준비하면서 걱정이 좀 많았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오시는데 방해 요소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제일 학회도 많고 행사도 많고 제일 큰 건 아마 오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대구에서 공연을 하는데 아마 향후 50년 내에는 안 올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우리 행사가 없었으면 거기 가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강한 유혹을 뿌리치고 오신 선생님들한테 뭔가 좀 돌려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 10분 안에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심장 초음파 할 때 일반 초음파를 할 때 이와 같은 상황들을 반드시 준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은 따로 더 요구 사항이 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기본만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장 초음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 에어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에어를 잘 밀어내서 초음파 빔이 심장의 타겟 오르간에 잘 가도록 하느냐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호흡 조절이 다른 어떤 장기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프로브 위치 고정이 잘 안 됩니다. 복부 초음파는 그냥 되고 있으면 되는데 심장 초음파는 밀립니다. 왜 곡선이 져 있고 해서 처음에는 위치가 바뀌게 되는 여기 영상 좋았다, 도플러 좋았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사진이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조절과 그 다음에 같은 영상이 잘 나오는 자리를 잘 유지하시는 거에 유념을 하시면서 핸즈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라스터널 에리어, 서드와 포스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 왼쪽에 잘 나오는 자리에다가 프로브를 같이 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스터널과 양대 중요한 정보를 가장 많이 주는 에이펙스에서 그러니까 니플에서 조금 미디얼 혹은 라테랄 비트가 가장 잘 뛰는 데서 빔을 이렇게 보내게 되죠. COPD가 있어가지고 렁 때문에 전혀 안 보인다, 너무 뚱뚱하다 그러면 서브코스탈로 가야 됩니다. 에어로타이 디지즈가 의심될 때는 다이섹션 의심된다 그러면 수프라스터널 럿지뷰 IMT 할 때 같은 처음 에어로타에서 베슬들이 오리진하는 에어로틱 루트하고 같이 보이게 되는 뷰를 잡으셔야 됩니다. 롱엑시스는 심장을 길게 자르는 거고 숏엑시스는 이렇게 짧게 90도로 이렇게 자르는 것을 숏엑시스라고 합니다. 이런 영상들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베이직 에코카디오그래피 영상입니다. 제일 기본이 파라스터널 롱엑시스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만 잘 잡으시면 거의 50점 따고 들어가겠습니다. 제 화면 가운데 마이트랄 밸브가 있어야 돼. RV를 먼저 보고 septum 보고 에올타 보고 LV 보고 L을 보는데 화면 가운데는 마이트랄 밸브가 나오도록 해야 되고 빔은 심장에 평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septum과 posterior wall이 평행하게 잘 나오도록 영상을 획득하실 수 있으면 이런 영상이 나오면 거의 한 50점 에코 카디오의 50%를 하신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D를 잘 얻은 후에 칼라를 얻어가지고 리거지테이션이나 스테노시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기본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를 너무 크게 하면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겠죠. M 모드로 전환을 해가지고 챔버 사이즈도 재고 하는데 챔버 사이즈를 잴 때는 리딩 엣지 투 리딩 엣지 앞쪽에서 여기 끝나는 데까지 제가 뒤쪽으로 가지 말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일 커졌을 때 다이아스톨, 시스톨 측정하고 레프트 에이트리움하고 에오타하고 레프트 에이트리움 챔버 사이즈를 엔드 시스톨릭하고 엔드 다이아스톨에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파라스터널 롱을 하고 나면 잘 잡고 나면 파라스터널 숏은 엑시스는 90도로 돌리면 됩니다. 파라스터널 롱은 인서드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 마커를
빔 방향을 오른쪽 어깨 쪽으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90도로 프로브를 여기 나오는데 90도로 돌려주시면 파라스터널 쇼덱시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에어틱 밸브 레벨에서 파라스터널 쇼덱시스 레벨을 해가지고 AST 플로우가 있는지 TR 플로우가 있는지 트래커 스피드 리거지 플로우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TR 플로우는 대학병원에서는 거의 뭐 80% 찾아낸다고 합니다. TR 가지고 밸브를 하트 디지즈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미니멀 MR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면 LA, RA, RV 트래커 스피드 밸브 이쪽이 풀모닉 밸브가 되겠고 에어틱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큐팁도 같이 보이고 어펜디지도 잘 관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도플러, 레프트 파라스널 쇼덱시스 뷰에서도 칼라 도플러를 시행해서 플로우를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CW를 사용해서 TR 플로우가 있으면 TR을 측정해서 풀모닉 아트리 프레셔나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풀모닉 아트리로 나가는 플로우를 CW를 사용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레벨을 조금 틸팅을 시키면서 내려갑니다. 에올타 레벨에서 마이트럴 밸브 팁이 보이는 레벨에서 베이잘 레벨에서 그 월 모션을 측정을 해서 녹화를 해야 되고 파필러리 머슬 레벨에서 월 모션을 관찰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에이펙스 레벨에서 월 모션을 봐가지고 동영상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모션에서 제일 보셔야 될 것들은 LAD 테리토리 지금 이런 그린 컬러로 나타나고 있고 LAD 서클 에리아, RC 에리아 이런 감을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잘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미드 레벨에서는 LAD 에리아, 서클 에리아, 라이트 코로나리 아트리 에리아다. 리저널 월 모션 업노멀리티를 볼 때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월 모션 스코어 인덱스를 가지고 노말일 때 1점, 하이포키네시아 노말은 월 모션이 월이 앞으로 들어와야 되고 캐비티 내로 들어오기도 들어와야 되고 피커닝이 최소 30에서 35% 이상 들어와줘야 됩니다. 하이포키네시아는 20%, 에키네시아는 10% 이내로 들어올 때 디스키네시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애니리즘은 셀이 월이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애뉴리즘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스톨릭 펑션을 보셨으면 다이스톨릭 펑션도 보셔야 되는데 다이스톨릭 펑션은 요 네 가지의 마커들을 보겠습니다. E over E 프라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셉탈 E 빌라시티 보시고 그 다음에 TR 그 다음에 LA 사이즈 내지 LA 볼륨 인덱스를 측정해 가지고 2개 이상 어브노멀리티가 있으면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정상적으로는 마이트랄 플로우나 티슈 도플러를 됐었을 때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여기서 다이스톨릭 어브노멀리티가 나면 E의 크기가 더 줄어들게 되죠. A 크기가 더 커집니다. EA 레이쇼가 0.8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또 티슈 도플러에서 E velocity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을 정의를 할 수 있겠고 다이스톨릭 디스펑션도 스테이지 1에서 4까지 많이 지금 구분을 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티슈 도플러라는 게 상당히 그래도 조금 한 10년 이내에 개발된 모델리티인데 그레이드 2 슈도 노말하고 노말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에이피칼 포챔버 뷰를 열심히 잘 보셔야 되는데 에이피칼 포챔버는 COPD가 있거나 오비시티가 있거나 하면 상당히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에이펙스에서부터 베이스 쪽으로 빔을 올리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에이피칼 포챔버에서는 마이트랄 플로어 또 5 챔버로 만들어가지고 에어틱 플로어 등에 대한 도플러를 봐야 되고 RC나 LAD 테리토리 서클에 대한 리저널 월 모션 어브노멀리티 조금 더 돌려가지고 RV에 대한 펑션 이런 것들도 같이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에피칼 포챔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 쇼트닝이라고 해서 충분히
에이펙스에서 이렇게 자르는 게 에이펙스 끝에서 심장 전체가 나오도록 길게 자르는 것이 아니고 한 늑간 정도 위에서 잘라가지고 챔버가 충분히 안 나오도록 어중간하게 잘리는 그 오류를 잘 만드는데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티슈 도플러라 그래가지고 블러드 플로우만 도플러를 하는 것이 아니고 septum이나 라테랄 월에도 도플러를 대가지고 속도를 측정해서 E 프라임, A 프라임, S 이렇게 S 프라임 이렇게 이야기해서 티슈의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메디알 월에서 많이 측정을 합니다. 저는 메디알 월에서만 측정을 하는데 E 프라임 같은 경우에 septal 월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7cm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diastolic dysfunction이 있는 게 아닌지 또 E of E 프라임 그러니까 E velocity하고 E 프라임 velocity를 비교해가지고 14 이상이 되어버리면 diastolic dysfunction을 의심해야 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30도 정도 apical 포챔버에서 프로브를 돌리시게 되면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시게 되면 투 챔버 뷰가 나오고 거기서 한 30도 더 돌리시면 그 apical 3챔버 뷰가 나오게 되는데 좀 이따 핸즈온 할 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 챔버하고 포 챔버는 LA 볼륨을 측정할 때 바이플레인 메소드로 LA 볼륨을 측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그 비유가 되게 됩니다. 만들기는 어려운데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젝션 프랙션, 레프트 벤트리큘의 이젝션 프랙션을 측정할 때는 그 M 모드를 해가지고 많이들 측정을 하는데 학회에 가보면 선생님들은 그 바이플레인 심슨 메소드, 모디파이드 심슨 메소드를 써가지고 측정을 해라, 볼륨메트릭 를 측정을 하라 그러는데 특히 올드에이지가 있거나 이러면 참 에이피칼 포챔버나 투챔버를 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경험가에서 측정을 할 때는 심슨 메소드가 표준이긴 하지만 엔도카디움과 캐비티와의 딜리네이션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데피니션이 명확하지 않다면 M 모드로 측정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피칼 5 챔버 뷰는 에이피칼 4 챔버 뷰에서 빔을 조금 더 위쪽으로 해서 에올타가 나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에올틱 블라스트를 측정을 해서 혹시 스테노시스나 리거지턴트 플로우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칼라 플로우를 넣으면 리거지테이션 볼 수가 있겠고 픽 블라스트를 측정을 하게 되면 스테노시스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뭘 해도 안 보일 때는 또 서브코스탈 뷰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브코스탈 뷰는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오른 자이포이드 프로세스 레벨에서 왼쪽 어깨 쪽으로 빔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심장을 잘라서 여기가 리버가 되겠고요. RV가 되겠고 RA가 되겠고 트라이커스피드 밸브가 되겠고 LV, LA가 되겠습니다. VSD나 이런 컨제니탈 핫 디지즈가 있을 때 한번 션트 플로우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는 것, ASD에도 도움이 되겠고요. RV 프리월의 thickness가 RVH가 있는지 보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강의는 끝났고 식사 후에 이쪽으로 이제 오시면 되겠고 여기 조편성입니다. 띄워둘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심장 초음파 1조부터 2조고 상복부는 3, 4조 그리고 하복부는 5조, 6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위치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될 테니까 식사하시고 7시까지 이 장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식사 장소는 2층에 있는 에그리나는 이제 뷔페 식당이고 거기에 이제 초음파 세미나 왔다고 하면은 입장하실 수가 있고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회로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